지금 대략적으로 한 6억 이상은 되는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남들은 이제 다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만 좀 많이 보시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제 매출의 거의 대부분은 스마트 스토어 쿠팡이 아니라 G마켓이나 옥션 이쪽이거든요. 요번에 제가 순수익이 한 달 만에 1,600을 넘겼어요. 와. 근데 결정적으로 저에게 도움을 줬던 물건이 김상욱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현재 이제 제주도에서 해외 구매 대행 온라인 사업하고 이제 에어비앤비라고 공간 대여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20대 이제 청년 사업가자 투자자인 훗날이라고도 합니다. 네. 사업가자 투자자. 네. 투자자라고 한다면 뭐 어떤 특정 투자 대상에 투자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대표님께서 하시는 사업에 투자를 하시는 것인지. 제가 맨 처음에는 원래 부동산 경매 투자를 베이스로 네,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먼저 했었어요. 네, 지금 최종 결과로 봤을 때는 그냥 이제 에어비앤비가 표면상으로는 보이지만 네. 기존에는 이제 뭐 빌라라든지 재개발, 뭐 아파트 갭 투자 이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20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와, 그럼 20대 때 스마트 스토어 뭐 이렇게 쇼핑도 하시고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게 이제 기존에 경매로 투자했었던 그런 물건이 바탕이 돼서 지금 또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혹시 현재 약간 그런 자산 규모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도 원래 이제 이걸 딱히 따져보진 않았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한 6억 이상은 되는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레버리지도 조금 약간은 껴있긴 한 상황이고.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대단하십니다. 먼저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관련해서 여쭤볼까 하는데 올해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맞아요. 근데 사실 올해라고 한다면 지금이 이제 8월 달이니까 네네. 뭐 사실상 8개월도 아직 제대로 지나지 않은 상황인데 이미 월천 이상의 수익을 달성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수익을 달성하셨는지 비결이 뭔지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 제가 월천이 될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우연히 제가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알게 되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는 딱 월 100만 원만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3개월 만에 그냥 그 100만 원이라는 수치를 뛰어넘었거든요. 이거 완전 돈 되겠다 해서 이제 그때 부업으로 시작했다가 제가 그냥 취직 같은 거 안 하고 바로 그냥 전업으로 해보자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뭐 어떤 거를 판매하기 시작하셨는지 거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월 100만 원을 넘는 그런 터닝 포인트 그리고 월 100에서 결과적으로 월 1000이 가는 그런 약간 뭐 계기, 포인트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이제 중국 구매 대행을 하고 있어요. 중국 구매 대행인데 사실 제가 못 팔 물건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긴 하겠죠. 중국에 있는 그 물건들을 그냥 이미지만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저는 뭐든지 다 팔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물건들을 많이 등록을 해놔요. 그러면 이 등록된 물건을 고객님들이 이제 보고 결제를 하게 되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매출을 많이 올리고 싶으면 그 등록된 물건의 개수가 많아야 조금 매출이 높아지잖아요. 저는 좀 닭등이라고 하죠. 무슨 말이에요, 그게? 닥치고 등록. 요즘. 그러니까 약간 뭔가 특정 잘 팔릴 만한 물건을 잘 분석을 해서 찾는 게 아니라 일단은 물건을 쫙 깔아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저는 약간 닭등파거든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올려놓고 좀 감이 잡힌다, 뭐 판매되는 데이터가 좀 생긴다 하면은 조금 더 집중해주는 걸로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다 보니까 뭐 한 10개면 10개, 뭐 20개면 20개 깔고 보니까 뭐 특정 물품이 잘 팔렸다는 그 얘기죠? 뭐가 잘 팔렸나요, 그러면? 저는 일단은 국내에서 다루기 힘든 무겁고 큰 제품들이 많이 나갔어요. 대체로 운동기구 이런 건가요? 운동기구도 많이 나왔고요. 그 간이 화장실이라고. 간이 화장실이요? 그런 것도 나가요? 이게 국내에선 다루기 좀 힘든 상품들이잖아요. 되게 생소해요, 근데 사실. 이런 게 조금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네네. 월 100만 원이 넘으신 거고 그럼 월 1000만 원이 뭐 달성될 때까지 약간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던 그런 물품은 뭔가요, 그러면? 사실 너무나 다양해가지고 그전에는 뭐 결정적인 물품 이런 건 없었는데 요번에 제가 순수익이 한 달 만에 1,600을 넘겼어요. 와.
근데 결정적으로 저에게 도움을 줬던 물건이 캠핑용품이었어요. 아, 캠핑용품. 대량으로 한번 딱 진행을 해가지고 네, 좋은 결과를 남겨줬죠. 그러면 이제 그런 캠핑용품들이 뭐 네. 이를테면은 우리나라에 잘 없는 용품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가격 경쟁력이 좋아서 그런 건지 그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사실 제가 이제 캠핑 매장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물건들은 국내산이 전혀 없는 거예요. 캠핑 자체 거의가 다 수입산을 쓰시지. 네. 아무래도 국산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수입산인가? 근데 또 제가 미국 캠핑 그 미국 쪽에 있는 브랜드 네. 거기서 알바를 했었는데 거기도 보니까 다 중국산인 거예요. 중국산이에요? 네, 물건은 다 중국산인 거였죠. 그러니까 미국 그 캠핑 용품 중에서 일을 했는데 네. 그게 이제 브랜드는 미국인데 뭐 메이드 인 차이나다 그런 얘기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결국 물건들은 다 중국 거구나. 딱 그냥 이런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현지에서 좀 더 싼 가격에 네네. 뭐 사실 관세만 붙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네, 훨씬 더 마진이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네네. 그렇다면 이제 온라인 쇼핑 같은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도 뭐 위탁 판매, 사입, 네. 해외 구매 대행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중에서 어느 방식이 가장 수익성이 좋은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세 가지를 다 해보긴 해봤어요. 경험적으로는. 근데 그렇게 세 가지를 다 꾸준히 했던 건 아니고 해외 구매 대행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가 제일 돈이 될까 이거는 다 케바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위탁으로도 돈을 잘 버시고 어떤 분은 또 사입으로 잘 버시고 그냥 하기 나름인 것 같고 사실 수익률 쪽으로 보자면 아무래도 사입이 더 마진이 남지 않나. 그렇긴 하겠네요. 네네. 재고를 대신에 그 리스크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가져가다 리스크가 보니까. 있는 거죠. 그러면 사입은 해보시긴 해보셨지만 지금은 현재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아니요, 지금은 아예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은 현재 구매 대행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해외 구매 대행이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에서 그걸 판매하는 것보다는 좀 절차가 복잡하고 네네. 또 외국어라는 허들도 있고 맞아요. 아무튼간에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진입 장벽이 있는 것이 아닌지. 네. 일단은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런 진입 장벽이 좀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정보들이 널려 있긴 하잖아요. 이제 그걸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왜냐면 번역은 번역 프로그램이 있고 네. 또 이제 어떻게 물건을 올려야 될지에 대한 그런 정보들도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고 뭐 블로그나 이런 데 있는 건가요? 네, 그럼 다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딱히 진입 장벽이 높아 보일 뿐이지 정말 실제로 들어와서 해보면 높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가지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뭐 홈페이지를 굳이 만들 필요도 없고. 네. 그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 스토어랑 저는 8개 마켓에 입점을 했어요. 8개나? 네. 일단은 닭등파다 보니까 어떻게든 물건이 온라인상에 많이 뿌려져 있어야 주문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 말고도 딴 데 어디에 또 입점하신 거예요? 일단은 쿠팡 들어가 있고 뭐 11번가, G마켓, 옥션, 위메프, 롯데온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하시니까 네네. 사실 딱 판매되는 데이터라든지 네. 그다음에 각종 그 플랫폼의 특징, 뭐 어디에서는 뭐가 잘 팔린다든가 네네.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맞아요. 대략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뭐 쿠팡이라든지 네이버,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이거는 사실 생각보다 좀 소외가 됐는데 괜찮다더라. 그런 플랫폼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들은 이제 다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만 좀 많이 보시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제 매출의 거의 대부분은 스마트 스토어 쿠팡이 아니라 G마켓이나 옥션 이쪽이거든요. 그래요? 네. 완전 반전이네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저도 약간 신기해요. 왜 이쪽에서 더 나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이 G마켓이라는 곳이 되게 오래된 곳이잖아요. 맞아요. 그 기존의 그 고객들이 남아서 계속 쓰고 있는 건 아닐까? 좀 약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면 특별히 약간 좀 알고리즘상의 그런 게 있나요? 뭐 이를테면 뭐 네이버에서 사실 검색이 되긴 하는데 네, 맞아요. 최저가로 클릭을 하면 사실 뭐 옥션이라든지 G마켓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약간 경로가 타고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도 좀 타고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좀 재밌네요. 네. 그리고 또 스마트 스토어를 실제로 운영을 하시면서 또 실패 후기 이런 영상도 상당히 좀 많긴 하거든요. 네네. 실제로 욕도 먹고 손해도 보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만 들으면 사실 그냥 맞아요. 닭등파라고 해서 닭 깔고 그 중에서 뭐 하나 터지면 돼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사실 네네네. 분명히 어려움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맞죠.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일단은 여태까지 제가 이렇게 해오게 될 줄 몰랐어요.
저도 좀 중간에 힘들어서 이걸 그냥 포기할까. 근데 그 힘든 이유가 뭐냐면 스스로 이거를 잡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일을. 그러니까 항상 이거를 물건을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그 하루가 내가 이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나태해지고 또 이걸 계속 한다고 해서 과연 미래에 내 매출이 좋아질까라는 불안감이 계속 들었어요, 저는. 그냥 그래도 그냥 딱 내가 정한 50개 정도만 올려보자, 하루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네. 또 뭐 힘들었던 점도 있긴 한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고객님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 생각과 다르게 약간 사시는 고객님들. 그런 분들 덕분에 약간 좀 스킬도 올라가기도 하고 대처하는 능력이나. 근데 스트레스를 처음엔 많이 받았어요. 근데 많이 받다 보니까 이 일을 도저히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냥 하루하루 털어내야지. 이거 그냥 감정 쌓아두고 있으면 내가 못하겠다 싶어서 그냥 지금은 유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좀 특이한 그런 고객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례 하나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좀 대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제 소비자 보호원에 하나가 들어간 사건이 있는데 그분이랑 이제 어떤 거냐면 좀 큰 쇼파였어요. 근데 그 쇼파가 중국에서 한국까지 오는 데만 배송비가 어마어마해요, 사실. 그렇죠. 맞아요. 근데 기스가 조금 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상세 페이지에 고지를 하거든요. 이런 약간의 기스 같은 거는 반품은 안 된다. 왜냐면 제품 본연의 기능을 해치지 않으니까. 이거 괜히 또 이렇게 약간 기스 난 걸로 반품 때려버리면 이거는 저도 손해지만 솔직히 사회적으로 다 손해인 거잖아요. 이걸 다시 보내야 되는 비용. 그래가지고 저는 이걸 못 해드리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사실 처음에 물건을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전화가 처음에 와서 물건이 왜 이렇게 작냐. 그리고 박스 뭐 뜯어보지도 않았는데 뭔가 기스가 나왔다. 그냥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어찌저찌 그냥 계속 가다가 뭐 그런 식으로 지금은 그 고객님이 소비자 보호원 그쪽에 이제 사건을 위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거네요? 네, 지금 아직도 해결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물건이 크잖아요. 네네. 큰 걸 중심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게다가 이제 국내 업체라고 한다면 사실 반품해버리면 되잖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이제 바다 건너서 오다 보니까 이거는 반품이 나오면은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자기가 약간 왜냐면 중국 사이트에 반품을 친다라고 해도 그쪽에서 잘 안 해주지 않나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죠? 진짜? 맞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서 한국까지 온 기간 때문에 이걸 반품 보내는 거 자체가 좀 시간적으로 안 되는 조건이 크거든요.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솔직히 거의 다 본인이 떠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집에 가면 좀 많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런 물건들? 집에 좀 몇 개 남아 있는 것도 있고 그냥 주변 분들 드리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진이 좋기 때문에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악성 재고를 또한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수익은 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손해는 있지만 결국 수익이 나니까 제가 이런 손해를 감수하고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저는 이런 생각을 했죠. 사업을 한 달 하지만 한 달 하고 순이익이 나오면 몇 프로는 손해가 날 거라 이런 생각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넘어왔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 있으면 당근마켓에서 팔아도 괜찮겠네요. 근데 이제 그 구매 대행은 구매 대행으로 이제 통관을 해온 제품들은 당근에 넘기면 이제 불법이거든요. 사실. 그런 게 또 있어요? 네. 아니 근데 뭐 기스 나서 안 팔린다 이런 거는 그럼 어떻게 중고로 팔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뭐 그런 분들 거의 저 같은 분들은 이런 말을 많이 못 하시고 그냥 알아서들 다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는 거죠. 이건 약간 좀 이상하긴 하네요. 법적으로.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스마트폰 관련해가지고 생생한 경험담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만약에 이제 정말 초보다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런 분들이 스마트폰을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뭐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도 초보 때가 있었으니까 한번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뭐 이 사업을 한다고 결정을 했을 때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렇죠. 뭐 사업자 등록부터 통신 판매업 신고 뭐 영업 허가증 받고 뭐 이런 과정이 되게 저는 어려웠었어요, 사실.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은 유튜브에 이런 프로세스가 이미 다 나열이 되어 있고 이걸 네이버에 한 번씩만 검색해서 계속 조금만 하루에 조금씩만
진행을 하면 되거든요. 사실 저도 이 중간에 포기를 했던 적이 많았어요. 이런 과정을 또 하다가 포기하고, 아, 이거 돈 될까? 포기하고. 근데 이번에는 한번 쭉 잡고 와본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유튜브에서 뭐 잘 찾아봐서 하면 된다? 네, 요즘은 정말로 하고 싶다고 마음을 먹으면 이미 널려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준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약간 내가 시행착오 겪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뭐 이렇게 한다면은 좀 깔끔하게 뭐 실패 없이 할 수 있다, 그런 부분 있을까요 혹시? 실패 없이요? 네, 뭐 하다 보면은 사실 별거 아닌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너무나 많은 시간을 썼다든지 잘 몰라가지고 약간 그런 시행착오를 좀 겪어서 이런 부분 이렇게 조언해 줄 수 있다, 그런 부분 있으실까요? 네. 우선은 약간 저도 사입을 맨 처음에 시작을 했었어요, 옛날엔. 근데 이제 이 공장에 컨택을 해야 되잖아요, 사입을 하려고 하면은. 그렇죠. 뭐 근데 이 전화기가 무서운 거예요, 저는. 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그렇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저같이 구매 대행을 하시는 게 어떤가. 일단은 이미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을 이미지만 따서 그냥 쇼핑몰에 등록을 하면 되는 일이니까 이걸로 경험을 해보고 사입으로 가시든 나중에 자기 브랜드로 가시든 좀 이런 식으로 나아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